드렸던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수산이 없는 수산이 라이브에 와주셔서 저를 도와주셔서 꽉 채워주실 두 분입니다. 자, 근데 뭐 어쨌든 우리 변호사님 오셨으니까 아주 짧게만 이진숙 기각은 이건 저는 좀 충격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형사재판 형태로 탄핵을 소추를 하기 때문에 의결을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엄격하게 따집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 메시지라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4대4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탄핵을 가결했던 민주당으로서 소기의 성과도 이뤘다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워낙에 민감하시잖아요. 네, 워낙에 민감하시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 결론이 이렇게 좀 바라는 바와 다르게 나와도 큰일 났다 막 뒤집힌 것 같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네, 뭐 이게 기각이 됐다고 해서 앞으로 이진숙 지금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마음대로 네.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앞으로의 뭐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에 대한 탄핵 의결이 의심 걱정스럽다나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예. 그것도 사실은 만약에 탄핵 사유가 또 생기면 또 탄핵하면 되지. 즉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지를 때만 해도 예. 아무런 어떻게 보면은 그 긴장하지 않고 예. 또 기록이라는가 이런 것들도 좀 제대로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하게 했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 지금부터는 그렇게 못 합니다. 예. 저는 뭐 오늘의 탄핵과 관련된 결정이 예. 2인 체제, 방통위 2인 체제를 합법화 시켜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지금 그동안 뭐 비상식적으로 운영했던 것이 이번에 인정됐다, 헌재로부터 인정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숙 사실 죄송한데 빵진숙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도록 네. 하고 예, 우리 윤재관 대변인님 헤어컷을 굉장히 시원하게 하셨네요. 예, 아유, 큰일 굉장히- 났습니다. 아, 왜 너무 짧게 자르셔가지고. 예, 가는 데마다 뭐 입대 다시 하는 거냐 그래서 나이 50 넘어가지고 군대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서 예, 아니 뭐 아무튼 네. 굉장히 뭐 시원시원해서 좋은데 조금 시원하지 않은 내용인데요. 이건 좀 찝찝한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윤재관 대변인께서 좀 잘 아실까봐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그 윤건영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 김성훈 경호처장에게 이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네, 비화폰? 네, 비화폰 논란인데 김건희에게도 비화폰이 지급된 게 사실 확인이 된 거잖아요. 확인됐다고 보는 게 맞죠?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다.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네. 그래요? 이제 왜냐하면 네. 비화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제3자가 못 듣게 암호화해가지고 예. 보안을 지키는 폰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매우 이제 소수의 데스만 운영하는 거고 예. 사실은 이제 뭐 대통령실이나 뭐 장관이 되거나 그러면 업무폰들을 지급해 주는데 예. 그 업무폰과 비화폰이 다른 건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장관들에게 지급하는 게 네. 비화폰인지 업무폰인지도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예. 문재인 정부 전까지 문재인 정부 때는 장관에게 지급되는 거는 그냥 업무폰이었어요. 업무폰이었는데 네. 지금은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확인해 보니 네.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전화상으로도 확인하고 했는데 업무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업무폰이 아니고 비화폰이에요. 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정부에서는 없었던 일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네. 그것이 정확하게 비화폰인지 업무폰을 비화폰이라고 뻥쳐서 한 것인지는 확인해야 되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몇 가지가 더 있겠죠. 네. 그 업무폰이든 비화폰이든 간에 상관없이 중요한 점은 몇 가지 제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뭐 그런 것 같은데 비화폰이라는 걸 공직자만 쓰는 겁니까? 아니면 영부인에게도 혹시나 지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요 여부를 혹시 판가름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 상식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저는 네. 상식적으로 안 느껴지는 게 뭐냐면 네. 비화폰의 가장 기본은 업무상 통화이죠. 그렇겠죠. 예. 보안이 되는 폰이고. 예. 네. 근데 만약 김건희가 썼다면 그게 업무상으로 썼겠습니까? 업무상 우리가 말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업무가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김건희가 대통령 놀이하는데 그게 업무적인 내용은 아닐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업무폰이라고 하는 비화폰이라고 하는 경우에 대부분 이런 경우를 많이 써요.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하고 통화할 때는 무조건 비화폰을 씁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의 도청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비화폰을 뿌렸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보안이 걸려 있는 폰이니까 만약에 김건희가 이제 비화폰을 쓰고 이제 보안이 작동되는 비화폰으로 업무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상하고 싶지 않은 뭐 이제 여러 의혹들이 있잖아요. 네. 김건희에 해당되는 여러 의혹들을 이제 사각지대에서 열심히 벌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어머폰으로 썼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면 그 우리 저기 윤석열이 그 얘기했잖아요. 새벽까지 내 전화기 들고 문자 네. 답신해주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본인 스스로 자백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저 비화폰 쓰고 있다 보면 아니 윤석열이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아니면 김건희가 더 중요한 업무상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지금으로 보면은 아무튼 김건희가 그녀가 더 많이 했을 것 김건희가 같아요.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지금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상식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윤재근 대변인께서는 공당의 대변인이시고 예. 또 이전에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밖에 없었겠지만 예. 저같이 그냥 막 나가는 사람으로서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는 그냥 김건희가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에 답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비화폰이기 때문에 명목상은 기록은 남아 있겠죠. 네. 사용 기록이 아마 그거 남는다면서요. 어느 정도 남는 거예요? 그 정리를 해드리면 예. 비화폰이냐 업무폰이냐 상관없이 네. 공이 운영하는 방식은 만드는 거는 국정원에서 만들고 그 예. 폰 자체는 운영은 경호처에서 한다. 네. 경호처에서 한다는 건 뭐냐면 경호처가 그 기록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윤건영 의원이 질문을 했잖아요. 서버의 보존 기간이 며칠이냐? 예. 그랬더니 이제 6개월 한 달 정도를 얘기를 상식적인 선에서 한 달 정도 아니냐 했더니 김성훈 차장이 이틀 만에 자동 삭제돼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틀 만에요? 이틀 만에 이렇게 답변을 했죠. 48시간 만에 그 삭제를 예,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업무폰이든 비화폰이든 간에 그거는 경호처 소관으로 해서 경호처가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김건희가 어디에다가 통화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경호처 특히나 경호처의 통신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을 지워는 조건들을 변경함으로써 김건희한테 잘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우기 전까지 서버에 남아 있는 것들을 통해서 누구랑 통화했고 어떤 통화를 했는지를 안다는 거는 김건희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매우 중요한 거고 그리고 지금 김성훈 차장이 경호통신 출신이지 않습니까? 통신 특히 아무튼 예. 예. 그래서 그게 김성훈 차장의 저 승승장구가 그냥 그렇게 가벼이 보이지 않는다. 네. 이게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보면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장관이 임명이 됐어요. 예. 장관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경호처로부터 네. 전화기를 한 대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왔더니 이건 비화폰입니다 하고 주는 경우도 있었고 네. 아닌 경우도 있었고 업무폰이라고 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장관이라도 다 비화폰을 준 게 아니고 경호처가 몇몇 장관들에게만 비화폰입니다 하고 제공한 거죠. 네. 그 제공한 거고 제공할 때 A4 2장짜리를 또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1번 윤석열의 전화번호, 2번 김건희의 전화번호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를 A4 2장짜리를 주고 예. 이 전화가 올 때는 잘 받아라라고 딱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부처에서 이 핸드폰을 업무폰을 지급한 게 아니고 예. 대통령 경호처에서 예. 자기가 필요로 하는 부처 장관들에게만 찍어서 오라고 해서 비화폰입니다 하고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무위원들이랑 소통했을 가능성은 뭐 거의 뭐 99.99%라고 봐야 되는 거 근데 아닌가요? 그걸 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있다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밝혀야 될 내용인 거고, 그러니까 예. 지금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의혹 수준인 건데, 네. 왜 이상하잖아요. 한 나라의 장관이면 똑같이 그 통신 수단을 지급해야지. 어떤 사람들한테는 경호처에서 조용히 오라고 해서 지급해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부처에서 그냥 업무폰을 지급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봤을 때 김건희의 어떤 국정 개입 가능성 그 의혹이 더 짙어지고 커지는 어떤 하나의 방증 아니겠느냐. 이런 뭐 의혹 제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근데 같은데. 그래서 경호처에서 지급한 비화폰으로 지급한 그 폰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서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가 그 통신의 내역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면 네. 얼마든지 알 수 있었다. 예. 그 통제를 경호처에서 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아니 그래서 경찰이 이제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를 했죠. 어제까지도 네. 그 압수수색을 하면서 찾으려고 했던 게 비아폰 서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처에서 그 내역이라도 그러니까 통화 내용 자체는 기록이 안 난다 할지라도 그러면 누구랑 어떤 얼마만큼이나 통신을 했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라면 또 김건희의 국정 개입 여부라든가 아니면 계엄 당일이라든가 이럴 때 윤석열의 그 어떤 누구와 통화나 이런 걸까지도 알 수 있으니까 네. 그걸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김성호는 아까 얘기한 그게 사실이면 예. 이틀 만에 이틀 만에 없어졌는데 그걸 절대로 못 주겠다고 막아설 이유도 사실은 별로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당연히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에 그 갑자기 김성훈 얘기하니까 그 생각났어요.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청구를 네. 반려했다라는 거고 뭐 언론 플레이입니다. 반려 아니고 기각이죠. 기각이고 해주지 않은 건데 그러면서 김성훈을 사실상 석방시켜줬고 김성원은 다시 이제 업무에 복귀를 했는데 그 이유는 어서 돌아가서 혹시나 이 내란의 가담자일지 모를 검찰 내부의 어떤 인사와 대통령실 대통령 혹은 김건희 누굴지 모르겠지만 비화폰으로 통화를 한 내역이 있으면 이거 가서 빨리 지워라. 우리도 다치면 안 되니까 검찰이란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김성훈을 풀어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까지 나왔었거든요. 요거 같이 맞닿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냐라면 경찰에서 김성훈에 대해서 경찰에서 신청을 네네. 하는 과정에서 김성훈이 당시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했다라는 거에 더해서 분명히 총기를 사용해야 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증거인멸도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들까지 경찰에서는 다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뜬금없이 이미 대통령이 체포가 됐기 때문에 예. 제법 우려가 없다. 그리고 모든 증거들이 당시에 현장에서 체증이 됐으니까 증거인멸 우려도 말도 안 없다라는 되는 얘기를 소리죠. 들었잖아요. 네네. 누가 들어도 이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막아야 되냐면 검찰로 지금 공수처에서 이 검찰로 이 대통령 수사를 넘겼기 때문에 윤석열 수사를 넘겼기 때문에 네. 이제 막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김성훈이라는 사람의 변호인이 윤석열과 같은 변호인이에요. 공통으로 변호사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윤석열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구치소에서도 서신도 예. 주고받을 수 없게끔 그러니까 김건희도 못 만나게 하게 해서 한 이유가 혹시라도 증거인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공모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차단했다고 하는데 막상 김성훈은 옆에서 근접경호를 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 갈 때도 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이게 모든 비밀들을 김성훈을 통해서 주고받는다면 막을 수 없는 구조를 검찰이 만들어낸 거예요. 핵심 인물이 돼버렸죠. 예, 뭐.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그 계엄 당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이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니네가 가서 방첩사 이쪽에 갔을 때 나 이후에는 검찰 측에서 올 테니까 지원해줘라라는 그런 증언도 나왔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도 좀 아직까지 하나도 파헤쳐진 게 없거든요. 아니 또 있잖아요. 그 12월 4일에 그 안가 모임 할 때 박성재 네. 법무장관 갔죠. 김주현 민정수석 갔죠. 그리고 법제처장 갔었고 법제처장 갔었고 행안부 장관 예. 있었고 그날 그러니까. 송년회를 네. 간다고 황당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검찰도 그리고 일단 윤석열이 가장 신뢰할 만한 집단이 검찰이었고 이렇게 네. 크나큰 일을 벌이는데 검찰은 아무 상관도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상식에는 안 맞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걸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구려요. 아무튼 상황이 구립니다. 네, 그날 그냥 안 모였겠죠. 당연한 건데 그걸 지금 뭐 그냥 뭐 송년회 했다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것도 계속 비호하고 있고 밝히려고 하는데 검찰이 못하게 하고 있고 지금이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기서도 정확히 드러나는 거고 예, 예. 아까 이제 비아폰 얘기하면서 제가 네. 또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해 주실 거. 정리를 좀 해드려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일단 예. 장관들에게 비화폰입니다 하고 경호처가 핸드폰을 지급하는 경우는 과거에는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생겼다. 네. 근데 그걸 다 주는 게 아니고 선별적으로 줬다. 그렇죠. 그리고 그 줄 때 핸드폰 번호 목록을 A4 2장짜리를 주면서 1번 윤석열, 2번 김건희 이렇게 했다는 제보가 있다. 이미 있다. 네. 그렇다면 그 핸드폰의 서버, 그 핸드폰이 어떻게 활용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그 서버는 경호처가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그 경호처가 가지고 있는 서버를 김성우는 이틀 만에 그 서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자동 삭제한다고 네. 얘기했는데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네. 확인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지급되는 그 경호처를 통해서 지급되는 폰을 통해서 김건희가 대통령 놀이를 하고 국정에 깊게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밝혀내야 된다. 예. 그게 이제 하나의 그 큰 맥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그리고 경호처 이걸 이제 수사를 하러 들어가는 가장 큰 뭐랄까 그 배리어라고 해야 되나요? 장벽은 경호처의 실세라고 불리는 강경파라고 불리는 인간들을 신병을 확보해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상식인데 검찰이 풀어주고 이제 뒤늦게 이 비화폰 얘기가 터지니까 아 이게 누가 들어도 수상하고 정말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검찰의 뒤가 구리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압수수색을 계속해서 시도가 하는 게 예. 검찰에 다시 영장을 신청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 것도 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야 이렇게 비밀스러운 것들이 있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게 있는데 왜 이번에도 영장을 안 내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고 당장 지금 대변인 말씀 드리면서 다들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장관한테도 아무한테나 준 건 아닌 비아폰에 왜 두 번째가 김건희야? 네. 그냥 업무폰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거 비아폰이라는 건 그렇게 특별한 그 비밀을 엄수하기 위해서 쓰라고 준 건데. 네. 아니 우리 그 임성근 사단장 구명 활동 때 보면 이종섭이 해외에 나가 있을 때 예. 국방부 장관하고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도 비아폰 안 쓰고 일반 폰으로 썼는데 그럼 비아폰은 도대체 어디다 쓴 거야? 이거 뭐 그들이 진짜 비밀로 삼고 싶었던 건 뭐였을까? 네. 미국이 도청을 한다 그래도 우방이니까 괜찮다고 했던 집단이 비아폰을 썼다면 도대체 어디다 썼을까? 난 그게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예. 경호처는 김건희의 비밀을 알고 있을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 네, 네. 증명해내야 네. 된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이렇게 정리하고요. 합리적인 의혹을 정확하게 말씀드려야겠다 해서 오늘 나온 겁니다. 예, 네, 잘하셨습니다. 예. 예, 비화폰 얘기도 해봤고.